미디어나 이런 데서 항상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항상 혼란이 있는데, 사실 저 장소 특정적인 저 공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저 안에도 세대가 나뉘어지고 저와 비슷한 세대는 누군가한테 어떤 기억이라든지 장산만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평화나 뭐 통일에 대한 문제들, 이슈를 어떻게 또 해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궁금한 점은 저 안에서 뭐 인터뷰를 또 하셨을 것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셔서 뭔가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을 관람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세대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민들을 만나려고 했던 공간이 처음부터 클럽 공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만나야 되지? 만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마을 안에는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내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정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이 주민분들이랑 같이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전시를 하고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저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냥 버티다가 저기를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10년 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주민분들이 뭔가를 하시긴 했는데 이 클럽들은 대부분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빛이 안 들어오고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의 곰팡이 냄새가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곰팡이 냄새를 맡고선 이게 바로 폐에 어떤 그런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안 들어가려고 버티다가 근데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했던 거는 이 지역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분, 그리고 미군 기지 안에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노동 같은 것들을 이제 세탁 업무를 하셨던 분, 뭐 건물을 짓는 일,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운영하셨던 분, 뭐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성노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 지역 주민분들 중에서 이 공간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이곳을 난 여기 안 와. 그리고 막 그렇게 좀 꺼려 하시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모든 분들이 다 오신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다양한 분들이 어쨌든 이 공간을 생각보다는 꺼려 하시지 어떤 그런 뭔가 편견 같은 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익숙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 클럽이라는 공간이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모였을 때, 이곳은 사실은 워낙에 이제 상업 공간들이 이제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이곳에서 돈을 벌고, 집은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은 의정부 다른 도심에 있거나 뭐 이런 형태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가 이제 워낙에 이제 계속 그 경제적 쇠락의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를 이곳에서 낳고 학교를 보내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적으세요. 그래서 마을에서 아이들을 보거나 젊은 세대를 보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간의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워낙 이 지역 특징이 고령화된 곳이었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젊으면 50대, 가장 젊은 분이 40대이셨다. 40대. 40대 초반부터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굉장히 좀 다양했죠. 그래서 그 다양한 세대 분들이 이곳에서 와가지고 뭔가 이제 소위 이제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소통들을 하게 된 건데, 소통이라는 어떤 거창한 말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제 그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50년이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한번 호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원을 그리면서 둥글게 앉는 그 자체까지가 사실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앉았을 때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미술 속에서, 예술 활동 속에서는 서로 다르게 보는 거, 이름 한번 불러보는 거, 얼굴 한번 더 쳐다보는 거, 뭔가를 교환하는 거, 물질적인 거든 물질적이지 않은 거든,
이런 것들을 그냥 굉장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익숙하지만 알았던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 얘네 집 뭐 이렇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으로 폄하하거나 그냥 관심 없었던 어떤 그런 주민들 서로 간에 뭔가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호감을 좀 발견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 어떤 예술 활동을 하거나 소위 뭐 교육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특정 세대에 이제 포커싱을 포커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그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반면에 이분들과 이제 할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 마을,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이 마을 안에서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을 안에 마을과 관계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 우리 마을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라고 느끼는 건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네가 들어줄 거야? 네가 그러면 뭐 여기다 지어줄 거야? 이런 반응이시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쉬운 어떤 그런 별거 아닌 어떤 소재들이 이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공통된 화두인 거죠. 그래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무궁무진한데 그런 무궁무진한 소통의 거리들을 예술이 가지고 오면은 그게 되게 좀 편하게 재밌게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도심과는 조금 약간 달랐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소통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가 있었으면 뭐 어떤 바램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미군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목욕탕이 생겼으면 좋겠어. 뭐 댄스홀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는 질문을 떠올렸을 때 세대를 뛰어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어떤 그 소통의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스스로도 평화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찾아본 거는 전쟁에 대한 작업을 한 사람들을 찾으셨더라고요, 작가들을. 근데 이제 고 연관성. 지금은 이제 휴전 상태이니까 전쟁이 잠재되어 있는 아니면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속에서 왜 우리가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셨는지, 30대들의 어떤 그 일상에는 어떤 식으로 내재돼 있어서 왜 이렇게 증상적으로 표출이 되는지, 그것과 과거의 40대, 50대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여기가 장소성이 있잖아요. 평화문화진지가. 그래가지고 매년 평화를 테마로 이제 세계 축제를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메인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80년대 초반생 출신으로서 전쟁이나 평화라는 개념이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테마를 주고 이제 연구를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은 저희 세대에서 전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왜곡됐어요. 왜곡됐는데 그게 되게 화려하게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은 스펙터클하고 강렬하고 액션이고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한국 전쟁에서 전쟁은 그런 액션은 정말 일부이고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고 그게 정말 가족사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든 그 한국 전쟁에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실제로 전장에 나간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들에게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게 다시 가정에서 어떻게 그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생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정말 한국 전쟁의 리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연구를 하면서 어떤 그런 진짜 스토리들에 되게 끌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 얘기를 되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제가 전쟁에 대해서 막 리서치를 하면서 발견했던 전시가 2018년에 토타임 미술관에서 진행했던 현실 비경인데, 그 전시는 뭐냐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미 청이라는 독립기획자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전시를 기획을 한 건데, 테마가 아시아의 냉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거기서 사실 이제 조혜준 작가님을 발견했고, 근데 다른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놀랐고, 그리고 그들은 나는 이제 전쟁이나 평화가 굉장히 먼 개념이라 생각을 했는데, 일상에서 그들은 최소한 거기에 참여한 작가분들은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냉전 중이라는 걸 굉장히 명징하게 작가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80년대 후반 작가분들도 계셨고, 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침묵인 거죠, 침묵.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상황. 한국 전쟁에 대해서 금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어떤 상황들, 무력해진 상황들, 그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아랫세대들은 어떤 한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듣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예를 들어서 시각 예술에서 뭐 전략으로 친다면 한국 전쟁 굉장히 스펙터클한 어떤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들, 그런 게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글 같은 걸 청탁을 할 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기보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은 고무적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커뮤니티 아트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예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부차적인 거,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술. 그래서 만약에 경제 위기 겪는다 그럼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거 예술이라고 했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예술가들한테 예술의 역할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고무적이라고 느꼈어요. 기존에도 예술 작가들이나 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장소, 특히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된 그 DMZ라든가 뭐 이런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해오신 것들이 있어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보면은 홍보성으로 무슨 취지로 이렇게 했다만 있지,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진짜 하기 싫었어, 아니면 이걸 얻었어, 그래서 나는 개인 작업으로 이렇게 갖고 갔고 팀을 안 했어, 기타 등등 주민과의 소통해서 이런 건 하지 말았었어야지 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리서치가 먼저 있으셨는지. 2014년, 2015, 2016년 2년 정도 이제 민간인 학살과 관계한 어떤 그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강 밑에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낸다라는 거를 그때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서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뭐 그런 지역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사를 못 지내는 상황이고, 그 한국전쟁 그 기간을 겪지 못했던 세대인데, 그것을 이제 그래도 공감하려고 애쓰는 거는 바로 이제 질문, 그리고 그 이야기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화라든지 어떤 커다란 어떤 이런 포부를 갖고 작업한 게 아니고, 또 작가로서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빼빨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자체에 대해서 이 지역,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지촌이라는 데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뼈 빠지게 해도 뭐 대상화하는 작업하는 거 아니냐, 이게 소재 중심 아니냐, 네가 왜 지금 서울 사는 사람이, 저 의정부 사는데요, 네가 왜 거기에 들어가서 왜 작업을 하냐, 무슨 근거로 작업을 하냐. 저는 젊은 세대 작가들에게 그런 어떤 질문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재 중심이든 뭐든,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은 미술계 안에서도 사실 너무너무 경쟁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의정부에서 작업하면서 되게 변방에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좀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지금 시작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되게 소중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들, 그냥 단순한 지나간 시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내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세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을 안다라고 하고 평화를 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그거 자체가 평화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뭔가 소통을 계속 하기 위해 뭔가를 애쓰고 상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술 그 자체가 꼭 어떤 평화 주제,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니어도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 문화예술 쪽 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되게 조심스럽지만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보이지 않는 경계, 벽 같은 것들을 자꾸 끊임없이 넘어서 뭔가 연결하고 우리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증명해 보이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